예, 오늘의 마지막 정찰 토픽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글로벌 강탈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과연 이 한미 통상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지금 이 수해 그리고 폭염 피해가 있는데 청해대, 경남 거제에 있는 청해대에서 뭐 골프 연습을 한다, 트럼프하고 라운딩 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가서 또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쌀하고 소고기를 완전히 막았느냐. 트럼프는 한국이 농산물을 다 개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쌀하고 그 소고기 부분은 지금 우리는 막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우리 기업들이 그 투자하고 구매하기로 한 4,500억 달러 외에 또 다른 투자 요청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만나면. 그러면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바이든 때보다 9배 올려서 100억 달러 내로라고 하고, 한국의 이 국방비를 5%로 올려라. 지금 2.5% 선인데, 그런 요구들을 하면은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관련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떤 상황에 트럼프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골프, 무슨 트럼프하고 골프 쳐야 되니까 이 폭염 피해에 그 청해대 가가지고 별장 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죠. 그리고 8.15 대관식 같은 거 하는 거, 이걸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아마 서로 지금 용산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래, 전직 대통령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나 노무현 이쪽에는 우상호가 직접 가서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서관이 하라고 해. 이런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면은 미국의 가장 정통한 언론이죠. 여기서 이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트럼프가 강탈을 했다, 글로벌 강탈을 했다. 각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이 관세 장벽을 무기로 딱 내놓고 25% 그거 누가 설정한 겁니까? 처음부터 트럼프가 했죠. 25% 딱 내놓고, 자 15%로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가져와, 미국에 돈 투자해. 이게 이제 글로벌 강탈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이 돼버렸다. 그렇게 된 거죠. 수금 활동이 돼버렸죠. 제가 25% 해놓고 15%로 깎아줄 테니까는 투자해. 4,500억 달러. 일본 5,500인가요? 5,500. EU는 27개국 다 합해서 7,000. 이렇게 투자해. 수금 활동을 해버렸다. 제목이 이겁니다. 기사 제목이 교역 상대국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 돈을 약속하든가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이제 말 그대로 현금을 노리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가 아니죠.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총 4,50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하고,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같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재명 만나면 또 요구하겠다고 하는 플러스 알파. 그 돈을 수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런 간세 협상 방식이 과거에 그 트럼프가 비즈니스 저서를 냈는데 거래의 기술이라는 저서를 냈는데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국가 간의 거래를 어떤 그 부동산 업자 때 했던 그런 거래 방식대로 지금 트럼프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나 무역 적자 축소를 넘어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뉴욕타임즈가 이런 전략을 적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의 협상 과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과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거 속된 말로 하면은 한국을 완전히 호구로 한 것 아닌가, 호구 취급을 당한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넘어간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언급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 SNS에 그때 협상 타결하기 전에 이제 곧 한국 정부 협상단하고 면담을 할 건데,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를 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등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과정이 이제 그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수금 활동으로 변질된, 관세 정책이 수금 활동으로 변질된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한국이 도대체 이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미국의 언론에 그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런 약속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파트너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또 보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게 나중에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낱낱이 밝혀지면은 그 이재명 정권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우리 국민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했을 때, 그때 대선 무렵에, 조기 대선 무렵에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재명이 협상하지 말라고 했었죠. 자기들이 정권 잡을 텐데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하겠다고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력이 없고 아무런 노하우도 없고 하니까는 우왕좌왕하고, 트럼프 그때 G7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토는 가서 만나야 되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가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겨우 지금 좀 불공정한 이런 협상을 끝내고 나서 트럼프가 기분이 좋으니까는 매우 기분이 좋죠. 대만족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 비전에서 거래의 기술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만나주겠다. 그러면 이재명 만나주겠다. 15일 내로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부랴부랴 가서 골프 친다고, 골프 연습한다고.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계속 이제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의 지지율이죠. 이재명은 지지율 떨어지면은 생존줄입니다. 생존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재명 정권 자체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중단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재판 중에서 선거법, 이거는 만약에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바로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서너 개 여론조사에서 2%포인트 정도씩 다 떨어져가지고 50%대로 이제 내려앉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젠가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하나 내놨는데
무슨 뭐 2주 동안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얼미터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 여론조사 샘플수가 나옵니다. 샘플수가 나와서 리얼미터가 도대체 샘플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 전체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보수가 3분의 1이 들어가야지 정상이죠. 근데 3분의 1이 아니고 1000명 중에서 한 240명인가요? 제가 적은 것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보수의 이 샘플이 3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 중도층을 확 올려놔가지고 중도층은 지금 초반전이니까 중도가 그 뭐 450인가요? 중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명 중에서 거의 뭐 이 한 40% 이상이 중도를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는 반등했다.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내놨죠. 리얼미터는 그런 조사가 이상하게 그 이상한 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입맛에 맞추는 그런 조사인지 몰라도 뭐 조사 기법은 제가 뭐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샘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수층을 그 표집을 굉장히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결과를 유도해내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샘플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반등을 했다는 그 리얼미터와는 다른 조사 결과. 에버리 리서치가 그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그리고 에버리 뉴스 공동 의뢰로 여론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제 같은 시점입니다. 리얼미터하고 같은 시점인데 8월 첫째 주 정기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55.9%입니다. 리얼미터는 뭐 60%가 넘었었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 55.9%. 부정평가가 39.3%.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가 3.2%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반등을 한 게 아니고 하락을 한 겁니다. 부정평가도 1.9%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떨어져가는 그 상황이다. 진짜 지지율은 이것조차도 너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 지지율이 과연 그때 대선 때 투표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발표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속속 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반등을 할 그런 기회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악재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좌파의 분열을 비롯해서 지금 한미 통상 교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매듭지을지에 따라서 상당한 그 반향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에버리 리서치 김종원 대표는 이재명의 긍정평가 하락은 국민지원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지금 국민지원금 많이 쓰고 계시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포퓰리즘인데 이런 게 있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의 불안감, 이진숙, 강선우로 대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진보와 보수 양 진영 간 극과 극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긍정평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일은 또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이 돼 있죠. 구속이 돼 있고 특검이 정말 망신스러운 특검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브리핑, 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그것도 왜곡된 브리핑이죠.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속옷 차림이 아니고 수의를 입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특검이 돌아간 줄 알고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다시 돌아왔다. 특검이.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그것이 그러면은 특검이 처음에 브리핑할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수위를 잊고 있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번째 자기들이 철수하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번째는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서 옷을 벗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 브리핑을 해가지고 막장 브리핑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느꼈는지 지금까지는 특검을 브리핑을 매일매일 했는데 이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로 줄여서 이것은 본인들이 그 브리핑을 하다가 오바를 했다는 잘못 쌓아버렸다는 그런 자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내일 김건희 특검팀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서 내일 10시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부하지 않고 출석을 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 여사 출석 조사와 관련해서 뭐 별도의 티타임, 보통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그 검찰 간부하고 뭐 티타임도 하고 이런 것을 거치죠. 근데 별도의 티타임 이런 거 없다. 바로 조사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별도 티타임은 없고 휴식 시간도 정해진 원칙에 따를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곳에 녹화 장비가 있는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조사받는 공간이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통상의 예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다. 다른 어떤 뭐 봐주기 이런 것은 없다는 또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예, 이 상황을 내일 다시 지켜보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